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의 우러 사태를 부른 과거의 그 원인이 되었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시려면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키르기스탄 소시통은 이러한 일들이 영국 및 터키와 연계된 NGO, 즉 비정부 비영리 결사체의 성급한 활동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일명 큰 그림의 절대적 핵심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와 연계된 엘리트와 그 자산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동시에 컬러 혁명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9년의 통치기간 동안 나자르바예프는 너무도 서구화되었고 결코 카자흐스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중 벡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법을 채택했고 에르도안과 바움트루크 카드를 사용했으며 NGO가 서구의 의제를 홍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카자흐 작전의 붕괴는 필연적인 것처럼 일반적인 용의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2019년 랜드 기업 보고서였던 익스텐딩 러시아에서 자신의 전략을 거의 노래하다시피 했던 뒤에 계신 형님들입니다. 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지정학적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원조 제공, 벨라루스 정권 교체의 촉진, 그리고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 증가, 이런 것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중앙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터 컨셉이었고 구현은 미 여섯 터크 연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시아와 미 여섯은 적어도 2005년부터 당시 텔레반과 가까웠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인 IMU가 키르기스탄 남부에 대혼란을 일으키도록 장려한 이후에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중앙아시아의 매우 이상한 조직에 투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미 여섯의 조나단 파월이 이들리브 근처 터키 시리아 국경 어딘가에서 많은 중앙아시아 지하들을 품고 있는 자드 알 누스라의 지도부를 만났을 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미국의 용어로 온건한 반군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반러시아 나토 의제를 따르는 한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하디스트의 아프가니스탄 진출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완료하는 주요한 준비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미 여섯님은 독재적인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스탄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으로 범터키 공세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모두 터키가 바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 나토를 본질적으로 대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컬러 혁명에는 가능한 트로이 목마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반역죄로 기소가 되었던 카림 마시모프 전 KMB 의장의 역할이 그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KMB는 국가안보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어쨌건 엄청난 야심가였던 마시모프는 반위구르인이고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그에게 예정된 권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조 비덴 아자씨 그리고 그의 아들과의 아늑한 관계와는 달리 터키 엘리트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전 내무부 장관이자 국가안보부 장관이었던 벨릭스 클로프 중장은 당시 컬러 혁명에 내장된 구+대+타가 가능하게 해준 그러한 내부 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군침 땡기는 거미줄을 엮고 있었습니다. 클로프에 따르면 마시모프와 최근 축출된 카자흐 안보리 의장 누르스탄 나자르바예프의 조카인 사미르 아베씨는 폭동 기간 동안 수염 기른 남성 그들로 구성된 비밀 부대를 감독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위는 그 지난주까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었던 나자르바예프의 직속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카자흐 토카예프는
그러한 쿠플러스 데프라스타의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게 되자 마시모프와 아비씨를 모두 강등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나자르바예프는 자신의 평생 안보리 의장직에서 자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조카 아비씨는 그 수염난 남자들인 비밀 부대를 모두 맡고 자신이 사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나자르바예프, 토카예프 간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고 토카예프는 매우 똑똑한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구소련 당시 해외 근무 훈련을 받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관련 업무에 완전히 적합했습니다. 이는 BRI, 즉 1대1로 그리고 EAEU, 즉 유라시아 경제연합 및 SCO, 상하이 협력기구의 마스터 플랜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프와 시시폰과 마찬가지로 토카예프는 제국주의의 궁극적인 악몽이 이 BRI, EAEU, SCO 세 가지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카자흐스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유라시아 통합에 대해서 매우 치명적인 쿠데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핵심은 당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GDP의 60% 그리고 대규모 석유 가스 및 광물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자원을 가진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뜬금없어 보였을지라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와 카자흐스탄을 이러한 이유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을 것이며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카자는 생각보다 매우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와는 먼 옛날 고대로부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히 관련 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걸까요? 이번 영상은 어떤 내용이든 항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싸우니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분석에 따른 시나리오일 뿐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